자, 이번에는 바다 UI의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 UI의 레이어 단계를 보겠습니다.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한 개의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최상의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위에 타이틀바와 소프트키 등등을 가지는 폼이 올라가고 그 폼 위에 다른 UI 구성 요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바다 UI의 중심적인 요소는 프레임, 폼, 그리고 기타 UI 구성 요소들을 지칭하는 컨트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당 한 개씩 자동으로 생성되는 윈도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주된 역할은 폼을 포함하고 화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폼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폼의 중요한 특징은 타이틀바와 옵션 메뉴, 소프트키, 탭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폼의 주된 역할은 다른 세부적인 컨트롤들을 내부에 포함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은 UI 기능을 가지는 단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나 슬라이드, 텍스트 레이블, 리스트 같은 경우들이 컨트롤들입니다. 컨트롤에 따라서는 내부에 다른 컨트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다 UI의 좌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UI에서는 좌측 상단을 원점으로 하고 있고 각각의 컨트롤들은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들의 디멘전은 getBounds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형태를 얻어올 수도 있고요. 사각형의 크기의 width와 height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에 따라서 개발자가 임의로 내부에 컨트롤을 붙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컨트롤이 붙을 수 있는 범위를 클라이언트 에리어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에리어 역시 getClientAreaBound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템플릿 제공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프레임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과 폼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집니다. 프레임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위에 사용자가 임의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UI 컨트롤들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폼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은 폼 위에 다른 UI 컨트롤들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대부분의 UI 컨트롤들이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UI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UI 컨트롤들의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밑단에 있는 것이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클래스인데요. 이 컨트롤 클래스는 모든 UI 클래스의 베이스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인 유저 인터랙션과 바운드를 얻기 위한 기능, 커스텀 드로잉을 하기 위한 기능,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 중에 다른 컨트롤들을 포함할 수 있는 컨트롤을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런 컨테이너 클래스들은 컨트롤의 모든 기능을 포함함과 동시에 페어런트 칠드런 릴레이션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부터 프레임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getAppFrame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appFrame이라는 클래스를 얻어올 수 있고요. 이 클래스로부터 getFrame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프레임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이 프레임으로부터 getCanvas라는 펑션을 통해서 canvas라는 오브젝트를 얻어올 수 있는데요. 이 canvas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프레임은 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에 폼을 붙이기 위한 펑션이 addControl이고 여러 개의 폼 중에서 현재 화면에 보일 폼을 선택하는 펑션이 setCurrentForm이라는 펑션입니다. 자, 다음은 실제 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클래스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폼 베이스 클래스를 서브 클래싱해서 버추얼 펑션들을 임플리멘트하는 방식으로 폼을 만들게 됩니다. 폼을 서브 클래싱할 때 오버라이드하는 펑션 중에는 첫 번째로 construct 펑션이 있는데요. construct 펑션에서는 폼 스타일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하기 위한 onInitializing 펑션, 그리고 폼이 종료될 때 호출되는 onTerminating 펑션 두 가지를 오버라이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먼저 onInitializing 펑션에서는 폼 위에 올라갈 각종 컨트롤들을 애드하고 초기화하는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프트키나 탭 등과 같은 폼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오브젝트들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각각 컨트롤에 대해서 액션 아이디를 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컨트롤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레지스터하면 이니셜라이징 과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벤트 리스너 펑션을 임플리멘트합니다. 마지막으로 onTerminating 펑션에서는 onInitializing이나 혹은 프로그램 중간에서 allocate 됐던 리소스들을 반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폼 클래스를 직접 인스탄시에이싱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프트키를 가지는 폼을 임플리멘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키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밑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이야기합니다. 자, 소프트키가 있는 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폼의 서브 클래스로 폼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폼은 역시 iActionEventListener의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서 키가 눌렸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폼의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에서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요. 소프트키 두 개의 아이디를 임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버라이드해야 할 두 개의 펑션, 즉 onInitializing과 onActionPerformed를 선언하였습니다. 자, onInitializing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Initializing 과정에서는 먼저 폼의 타이틀을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는 myForm이라는 텍스트로 지정하였고요. 소프트키 0번에 OK, 소프트키 1번에 cancel이라는 텍스트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에 액션 아이디를 부여하였고 리스너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컨트롤을 추가하거나 다른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면 다음 과정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nActionPerformed에서는 키가 눌렸을 때 이 펑션이 불리기 때문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를 액션 아이디를 통해서 알아보고 아이디에 따라서 각각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폼을 프레임에 붙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onAppInitializing이라는 펑션 속에 폼을 create하고 construct한 후에 이 폼을 current 폼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폼의 construct 펑션에 파라미터로 폼스타일 타이틀 이외에 폼스타일 소프트키 0, 폼스타일 소프트키 1을 오어해서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폼 위에 소프트키를 애드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지만 폼 스타일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플래그를 제외하면 폼에서 타이틀을 없앨 수 있고요. 폼 스타일 인디케이터 역시 플래그를 제외하면 인디케이터가 없는 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